자,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주간 증시름 복귀입니다. 요즘에 계속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주간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이슈 들썩이는 종목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한 대 묶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번 주 주요 키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주식을 하다 보면 네. 하루하루 안 중요한 날이 없어요. 맞아요. 오늘 좀 쉴까? 이렇게 좀 느슨하게 볼까 해도 자꾸 뭐가 하나 튀어나오고 또 그렇죠. 뭐 그러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좀 한 주를 관통하는 여러 키워드들이 있는데 뭐 겹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재건이라는 거. 아, 시원하게 가더라고요. 네, 오늘 재건. 그리고 또 뭐 원전.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또 순방 또 연결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합병이라는 것, 그다음에 뭐 돌풍, 그다음에 네. 뭐 CPI, 그다음에 뭐 PPI 뭐 이런 지표들, 그렇죠. 그다음에 HBM 이런 영어에 좀 속한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요. 조금씩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운 또 영어가 하나 있네요. EXO, XO 이런 거 있고. 엑소. 네. 친근하면서도 어려운가요? 네, 전 이런 거 어려워요. 예. 그리고 ARM, 네, 그러면 또 영어네요. POSCO, 포스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동결, 뭐 전환, 순환, 또 그러니까 뭐 라스트 댄스란 말도 좀 회자가 됐고, 예.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뭐 100만, 뭐 그다음에 이제 백고동, 그다음에 뭐 부양, 예. 네, 이런 좀 단어들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의 흐름에서 좀 이슈들하고 좀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뜻만 들어도 참 많은 키워드들, 그러니까 이쪽 섹터 훅 올랐다가 또 이쪽 섹터가 훅 올랐다가 이런 키워드들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부터는 친절하게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에 맞춰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일 뭐 키워드 여러 개가 하나로 연결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순방입니다. 순방.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순방을 가셨잖아요. 나토부터 회의. 폴란드까지.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기대를 좀 많이 한 분야가 예. 이제 폴란드 가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폴란드 가는 게 이제 재건하고 좀 연결돼 있고 또 폴란드가 우리나라 뭐 제2의 형제 국가 뭐 이런 것처럼 네. 무기를 그렇게 사주잖아요.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폴란드를 뭐 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방산주, 그다음에 또 공교롭게도 이 폴란드가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제 예. 붙어 있기도 하고 또 그래서 또 재건 관련해서도 또 폴란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키워드에서는 이제 순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폴란드를 좀 뺐지만 네.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많이 이제 주 후반에 회자가 됐었습니다. 또 원전, 근데 원전도 뭐 폴란드에서 기존에는 미국하고 하는 거를 이제 좀 6개를 뭐 했는데 네. 이제 10개까지 하는데 뭐 2개에서 4개 정도는 한국하고도 이제 뭐 좀 한다. 이제 이게 대통령이 가서 바로 뭐 소위 말하는 딜을 바로바로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물밑 작업이나 또 폴란드에서도 서로 오고 가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예.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순방에서 또 나올 것들은 지금 이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들이 몇 개 있지만 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때 예. 어떻게 원전 같은 것만 해도 사실 한번 일제히 예. 다 강세 주고 나서 조금 잠잠해지나 싶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실망 매물처럼 이렇게 나온 것도 이게 실망 매물이라기보다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예전에 미국 순방할 때도 가기 전에 오른 그렇죠. 게 있잖아요. 그때 뭐 지투퍼 막 급등하고 이런 것처럼. 근데 이번에도 뭐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시장을 뭐 하루도 뭐 저희가 좀 쉬면 좀 안 되겠어 했지만 네.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끝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성과가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구체화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좀 잠깐 들여서 말씀드리면 미국 다녀오시고 나서 가기 전에도 자동차주들이 슬슬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뭐 작은 기업들부터 해서 큰 기업들까지 그리고 갔다 와서 구체화되는 게 계속 진행이 되고 옥석이 가려지니까 뭐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자동차가 또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그랬었죠. 예. 네, 그런 것처럼 이 외교 성과라는 것들은 한 번에 딱 끝나고 이제 끝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 또 실제로 뭐 MOU에서 더 나가서 실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일을 하면은 그때 가서야 예. 성과가 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쟁 안 끝났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만 너무 이렇게 앞서갈 필요는 없는데 뭐 재건 이런 것도 다 끝나야 시작되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제일 저는 이번 주에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섹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그 중에 이제 합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 네. 셀트리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하죠. 오랜만에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나 깜짝 네. 놀랐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 차트들을 좀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들이 뭐 셀트리온, 뭐 헬스케어 이렇게 있지만 저는 셀트리온 그 제약을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약이 유난히 빠르게 가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이제 회자되는 게 예. 그럼 과연 누가 제일 주가에 혜택을 받느냐잖아요. 그렇죠. 뻔합니다. 제일 먼저 빨리 가는 애가 혜택을 받는 건데 네. 셀트리온 헬스보다도 예전에는 헬스케어다 뭐 이렇게 좀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시장에서는 제약이 오늘도 좀 시세를 이어가는 흐름에서 이제 살짝 끝났지 아쉽게 끝났지만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차트에서 보면은 이 앞전에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요 부근에서 이때는 이제 서정진 창업주가 복귀하면서 정말 뭐 왕의 귀환 이런 것처럼 뭐 영화처럼 딱 와서 주가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흐지부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안에 뭐 하겠다, 4개월 안에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좋은 효과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뭐 승계 작업부터 이런 것까지 다 마무리된 거 아닐까. 아하. 그러면 셀트리온이 하나로 이렇게 돼서 예. 하는데 좀 누가 더 이득을 볼까 하면 제약이다. 이렇게 좀 지금은 추론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예. 시나리오를 써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보여진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셀트리온이 이렇게 오르게 되니까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좀 이따고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예.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아하. 단초를 마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보면은 제가 라스트 댄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네. CPI니 PPI니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들 투자자들이 바라는 쪽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예. 이거 정말 이제 긴축 풀은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게 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은 전부 7월 달엔 인상이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가 뭐 파헤쳐 보진 않은 거지만 네. 인상 빨리 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이라고 나왔잖아요. 3.0은 2.99999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곧 2점대라. 이러면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갈구하던 2%대로 드디어 가는 거니까 그렇다면 7월에 인상 빨리 하고 그리고 그 6월에는 동결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긴축이라는 게 가면은 계속 매달 그거를 정말 조바심 내면서 체크할 게 아니라 좀 진득하니 기다리면 네. 결국 내려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동결을 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좀 봐요. 물론 이제 매파들은 네. 더 봐라 동결을 하지 않았고 세게 했으면 또 더 내려왔을 거다 이러겠지만 네 일단은 8월 달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7월에 인상을 한 거를 갖고 8월, 9월 이 두 달 정도의 흐름을 이 수치를 한번 아마 기다리고 있다 보면 다들 예상이 이번에 정말 2가 나온다라는 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마지막 아니겠느냐. 많은 이제 희망이 이제 부풀고 또 투자 전문가들도 보면은 미국에서도 한 번으로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기 때문에 라스트 예. 댄스라는 아까 그 키워드를 했고 또 뭐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해야 된다 뭐 심지어 3번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뭐 그 경우의 수가 이제 상당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은 없어요 솔직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볼만하다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 이제 뭐 HBM 뭐 관련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한미 반도체는 네. 정말 와 대단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제2 에코프로 되는 건가 네. 싶을 정도로. 거기다가 덩달아서 이제 또 HPSP, 그러니까 네. 한미 반도체 이제 투자를 했잖아요. 오늘 솟구쳤죠. 네. 어제는 한미가 이제 그 상한가를 가서 제가 이제 오전 프로에서도 HPSP를 2만 원에 추천을 했는데 네. 이거 왜 안 가지? 그래서 저랑 이제 함께하는 공개 방송 하셨던 분들한테 우리 가족분들한테 그랬어요. 단타하고 싶으시면 오늘 종가에 HPP 한번 해봐라. 예전에 이 승부사 기질이 나와서 그런데 오늘 정말 승부사 기질 계속 하셔야 되겠는데요? 위험해요. 이런 재미가 날 때. 그래서 그런 정말 정신없이 올라가는 게 보일 정도로 뭐 그런 것들이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엔비디아 이슈 그다음에 그 머스크가 XAI인가요? 아, 예. 그거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고 또 머스크가 ARM 또 이제 메타버스 뭐 AI까지 이렇게 손을 댑니까? AI를 이제 그 오픈챗
챗 GPT 쪽이 아니라 뭐 약간 인간의 본질을 찾는 뭐 이렇게 철학자적인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솔직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그런 것과 ARM에 대한 그 엔비디아를 이제 앵커 투자자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HBM까지 이런 게 중요하다 하니까 반도체들이 다시 또 이렇게 활발해졌어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좀 오늘까지도 반도체는 계속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환이라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말로 다행히 7월 이 둘째 주인 이번 주에 외국인 수급이 좀 잘 왔던 거. 그리고 외국인 수급을 한번 좀 잠깐 요즘에 이번 주에 이제 수급을 한번 잠깐 좀 살펴보시면요. 네, 확인해 볼까요? 제가 여기 있네요. 자,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 6월 7일부터 해서 이번 제가 이제 7월 둘째 주니까 월요일 전까지 했을 때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매도가 1조 한 6천억 정도 매도였어요. 네. 그런데 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요 단 4거래일 동안에 1조 3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도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또 거기다가 환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또 좋은 포인트에서 들어오는 수급들도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전환이라는 이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양이라는 거는 이 중국이 좀 안 좋잖아요. 뭘 하려도 안 되고 미국 애들이 자꾸 뭔가 좀 방해를 한다. 그 친구들 입장에서 압박을 넣고 있고. 그래서 경기 부양을 좀 할 것이라는 이제 부양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잠깐 해운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강주들도 조금 꿈틀꿈틀했는데 그건 좀 힘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환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린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조금 전에도 전체 시장의 수급이나 이걸 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여러 섹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된 섹터들의 수급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다 쏠려 있죠. 2차 전지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그 조선이 또 움직이고. 조선 뭐 여기저기 신고가더라고요. 그리고 반도체가 또 들어와 있고. 근데 조선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조선을 이제 좀 강조를 좀 드렸었고 그런데 지난주에 조선이 목요일인가 좀 살짝 들어왔었어요. 조선이 뭔가 수상합니다 했는데 마침 이번 주 그 수요일인가요? 목요일 이때 조선주가 이틀 동안도 수급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미 뭐 한 1, 2년 전에 비해서 2배도 올라오고 그랬지만 이번 주에 작은 또 거기다가 워렌 버핏이 LNG선 관련해서 뭐 투자를 한다는 이슈가 돌면서 그게 소문이 좀 어떻게 보면 부풀려진 면도 있는데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그런 소문 뉴스까지 돌고 나니까 뭐 한국화본이 갑자기 막 급등. 두 자릿수 한 2, 3일 만에 좀 가고. 그다음에 또 LNG선이라는 거는 또 우리가 기대하는 그 하반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 카타르에서 LNG선의 대규모 발주설이 계속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한테도 좀 우호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LNG 관련해서도 이 조선에도 좀 긍정적인 거.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15년이다, 14년이다, 슈퍼사이클이다 이러면서 이미 반응들이 나오고 또 종목들이 점점 실적의 저점을 천천히 뭐 배를 만들어서 그런지 천천히 이렇게 백고동 그래서 아까 저기다 키워드를 했던 건데 그런 조선주들이 저는 이번 주에 움직임이 나온 게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플러스해서 조선이 이제 붙은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강한 그 산업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고 플러스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조선주가 움직이면 항상 해운주들도 좀 따라 움직이는 경향. 거기 아까 중국 부양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한 주였고 또 특히 오늘 같은 날 그 아까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 이런 반도체 쪽 얘기도 하셨지만 포스코 섹터가 생긴 것 같아요. 포스코 그룹주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포스코는 그냥 순환으로 해서 이 종목 저 종목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포스코가 시장을 한번 에코프로가 좀 실적이 좀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온 것 같지 않은데 쇼크라고 난리더라고요. 살짝 황제주 한번 됐다가 좀 시무룩해지니까 포스코가 이제 내가 주인공 할래 이러면서 이제 또 포스코 오늘도 시간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계속 강세인데 장중에도 이제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스코까지 해서 다양한 섹터들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그리고 또 자동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오늘 또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습니다. 수급이. 네, 그래서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오늘 또 섹터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종목으로 치면 현대차, 기아 오늘 좀 괜찮았었거든요. 기아도. 모비스 아주 강했고요. 네, 뭐 현대모비스가 예. 뭐 갭 떠서 좀 뭐 일반적인 개별적은 다른 갭의 차이지만 네. 양봉을 좀 아주 예쁘게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까 끝날 때쯤 이렇게 보니까 장 끝날 때 현대차에서 울산에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증설하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걸 좀 앞당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으면서 예전에도 현대차 뭐 미국 따라 같이 간 애들 뭐 이런 애들이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종목들. 네, 근데 이게 또 국내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 근처에 다 있으니까 뭐 아진산업, 현대공업, 뭐 모베이스전자 이런 종목들. 아마 다음 주까지도 자동차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고 또 다음 주가 아니어도 쉬었다가라도 갈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뭐 순방 관련된 또는 재건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뭐 오늘 별로 이렇게 주가가 시무룩한 모습으로 그런 것들은 끝났지만 다음 주를 또는 조정 후를 기대하게끔 내가 이 시기에는 움직이는 뭐 주인공 역할 할 수 있어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한 주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예. 재건주든 이렇게 좀 훑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와, 정말 많은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대통령 순방 일정과 함께 지금 재건, 방산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 반도체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핵심 축이죠. 또 자동차 이야기, 그리고 바닷길 확실히 열리고 있네요. 조선과 해운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실 뭐 그 앞서 3, 4주 정도까지는 상당히 지겨운 시간이었는데 지금 전문가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흐름이 다시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팁도 좀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주말을 그러니까 앞두고 어떻게 보면 예. 한 주를 마치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계속 안 좋을 때도 이제 계속 그런 힘 좀 얻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항상 그렇게 반복되는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힘들었다 오르고 또 약간 자만할 것 같을 때 흐름이나 꺾이고 이러는 것처럼 예.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봐요. 안 좋다, 뭐 나쁘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자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일단은 저점을 찍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잠깐 흔들림이 나오면 기다리시면 돼요. 네. 저번에 우리가 제가 말한 거지만 뭐 정말 2550선 깨면 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된다 이런 예. 것처럼. 그러면 인내심이 좀 필요한 거고 또 지금 이제 다행히 예상이 맞아서 그런데 수급의 전환 말씀드렸잖아요. 딱 나왔죠. 이렇게 이제 수급이 바뀌는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뭐 요즘에 컴퓨터 잘 돼 있으니까 HTS나 MTS를 보게 되면 네.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만 보셔도 돼요. 외국인 기관 수급. 그러니까 기관이 일단 받쳐주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은 거고 환율이 좀 내려가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좀 좋은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또 반대로 또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한 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실적을 체크해야 되는 당연한 기본을 하면서 기다리고 대응하고 또 수익도 챙기시고 회복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당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네. 좋은 나무는 기다리면 언젠간 열매를 준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빠르게 오랜 시간 조정을 했지만 빠르게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열매를 살짝 보여주는 종목들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지금 상승장이 아니에요. 네. 상승을 하는 구간을 보여줄 뿐이잖아요. 아직 갈 길 멀고 원하는 그 고지가 멀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이럴 때는 어려운 거를 벗어나고 올라오는 열매가 보이면 일단은 그게 신맛인 것 같아도 좀 따 먹으세요. 네. 그리고 좀 있다가 좀 지지라인 잡고 올라가면 좀 더 익었던 네. 익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열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수확해 나가면서 네. 또 나중에 흔들릴 때 다시 또 파종하듯이 기다려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여유 갖고 대응하라는 말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욕심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나무에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조금씩 수확해 가면서 대응해 가야 된다라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고요. 두 번째 투자 뉴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카오 주가 부진의 배후입니다. 한때 시장의 주축이기도 했다가 이제는 시장의 관심도 이 주가도 제법 내려가 있는 인터넷 주대 네이버와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사실 코로나 정점 지나고 나서 주가도 정점을 찍고 너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말이죠. 네. 주가가 오히려 좀 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제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라스트댄스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 때문에 막 급등하고 막 올라와요. 네, 그래서 이게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그동안 소외받았고 저 바닥에 있으니까 올라오겠지.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이 긴축 프로그램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흐름들을 좀 보였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는 그래도 저 흐름을 잘 갖고 왔는데 최근에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상당히 물론 예전에 좀 한때는 고평가에도 좀 있었지만 요즘에는 네. 너무 이건 해도 너무한데 너무 밑에 내려가 있고 그 사실 그렇죠. 뭐 얼마 전 몇 달 전인가요? 한번 네. 올라오나 싶다고 그렇죠. 또 다시 내려가고요. 2 3만 원 가는 것 같더니 예. 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아마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제가 유튜브 때문 아닐까 이런 얘기도 뭐 일각에서는 뭐 뉴스폴에도 나오고 그러지만 네. 그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유가 뭘까? 왜냐면 이제 곧 긴축은 끝날 거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더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당연히 빅테크 기업들의 대표적인 카카오나 네이버는 더 괜찮을 건데 왜 이거는 안 갈까? 그래서 한번 유튜브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예. 실제로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으니까 한번 요거는 짚어보자. 그리고 또 다음엔 그러면 이 문제가 정말로 악성인지 아니면 이제 헤쳐나갈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부진 그 이후 배후에 유튜버가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렇게 보시는 이유를 설명을 들어보고 싶네요. 일단은 예. 뭐 네이버 카카오 편을 잠깐 드는 말을 좀 할게요. 네네. 그게 뭐냐면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인데 우리나라 기업을 더 옥죄는 규제라고 이제 좀 생각하는 그런 뭐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뭐 외국계 포털이나 이런 회사들은 들어오면은 이제 좀 수익에 대해서 세금 떼는 거라든가 뭐 음원을 갖고 예를 들어도 우리는 이제 매출했다 하지만 뭐 외국계 기업은 순매출 갖고 해요. 마케팅비나 예. 뭐 이벤트 기간을 거의 다 뭐 접목하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뭐 규제가 그런 것들부터 해서 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특히 뭐 외국계 기업들은 돈 번 것도 세금도 뭐 지네 나라 가서 내던가 어디 뭐 무슨 군도 같은 데 내고 뭐 그러니까 예.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살짝 편을 들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이거는 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검색하거나 네. 뭐 이렇게 메신저 주고받으면 뭐 요즘엔 뭐 국민 메신저 하면 다 카카오나 라인을 쓰지만 검색하면 예전엔 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유튜브가 어떤 말로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요즘 젊은이들 이 행동 패턴을 보면은 네. 유튜브는 동영상 보는 워칭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유튜브는 검색입니다. 유튜브로 검색을 합니까? 제가 원래 집안일을 잘 못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기에 이 금이 간 걸 있어갖고 네. 이제 다이소 같은 데서 뭐 사다 이거 하려고 했는데 네이버에서 예전엔 이렇게 쳤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런 네. 지식들을 찾아보곤 했었죠. 야, 지금 그랬더니 아저씨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예. 욕실 타일 보수하는 법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요? 뭐뭐 네. 하는 법이라는 게 검색창에만 쓰는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튜브가 예. 검색입니다. 어떻게 보면. 와. 개념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런 기업이 될 정도로 성장한 배경은 기본이 포털이 이 검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좀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워낙 빠르게 우리 생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핸드폰에 다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요. 끼워 팔기도 되는 거고. 네. 또 거기다가 유튜브가 음악 들어가고 쇼핑 들어가고. 그렇죠. 심지어 쇼핑도 들어가요. 요즘에 이것저것 네. 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엔터가 멜론이라는 그 사이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 네. 업체를.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저작권에 관련된 것도 유튜브는 좀 약간 프리한 이미지가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멜론의 수익성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카카오 엔터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 측면에서 그런 게 공격을 받으니까 유튜브가 적이고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검색의 기능을 솔직히 제가 이 사촌 조카한테 그런 예. 얘기 든 거예요. 요즘 누가 이거 죄송한 말씀이라서 그런 말까지? 예, 그럴 정도. 이건 유튜브로 다 해요. 그리고 예.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용량 시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도표에도 있는데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사용 시간을 보면요. 네. 카카오를 제일 많이 쓸 줄 알았어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까? 유튜브입니다. 아, 유튜브예요? 네.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 이게 나오는 아이디어 중에도 하나라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예. 다음 코너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방송국 올 때도 다들 동영상 유튜브를 봐요. 네. 아, 하긴 저만 해도 그러니까요. 그렇거든요. 예, 월간 그 이용 그 시간 MAU라고 하는 네. 그 시간을 봐도 이 표에 보면요 월등히 앞섭니다. 저렇게. 아하. 네, 몇 배예요. 예. 네. 그리고 그 실제 사용자 수를 이렇게 봐도요. 이 유튜브 사용자, 카카오 사용자, 네이버 사용자를 봐도 벌써 저기 이제 표에 보시면 국민 카카오니까 이제 뭐 국민 톡이라고 하니까 예. 이게 한 4,100만 명 이렇게 실사용자인데 네. 유튜브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와, 거의 뭐 네. 비등비등하군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잘 못 가는 것도 저는 솔직히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삼촌은 아직도 그걸 써 이러는 네. 것 소리를 들은 것처럼 예. 네 아마 이 네이버 카카오도 좀 고민을 할 거예요. 유튜브에 대한 거 또 거기다가 뭐 메타라든가 뭐 메타가 갖고 있는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외국계 기업에 조금 약간 좀 이렇게 잽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유튜브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갸우뚱했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이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이 우리나라 빅테크를 대표하는 종목들인데요. 앞으로 전망이 좋지 못하다면 다른 종목들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전망과 함께 이 주가 이쪽 상승을 위해서는 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거는 제가 예전 직업을 믹스해서 좀 개인적인 의견을 예. 드리겠습니다만 카카오나 네이버나 너무 공룡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네, 제 말을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만 네. 그런 거를 좀 해봐야 된다고 봐요. 대기업의 이런 고지식한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벤처가 되려고 나왔는데 결국 그들도 공룡이 됐거든요. 예. 쪼개기 상장하고 이런 것부터 해서 거기다가 뭐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 신뢰를 좀 뒤통수를 치는 네. 그런 대응을 하질 않나.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은 정말 유튜브가 만약에 거기다가 메신저 기능 넣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사용자 숫자가 막 올라오는데 네. 네, 저는 일단은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주가로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뭐 이 긴축 프로그램이 끝나갈 때는 반응은 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저점을 한 번 더 깼어요. 네. 올라오던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올 때는 좀 제한적인 예전에 그 코로나 때 폭발적으로 3배, 4배 올라온 것 거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충성도가 좀 남다릅니다. 네. 네, 쉽게 변절하진 않아요. 그거를 악용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은데 예. 네, 일단 회사의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도 네이버는 좀 괜찮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오는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러면서 수급들도 붙고 있고 네, 일단은 네, 본연의 모습을 더 잘 찾아서 가고 네, 실적도 보답이 되고 대외 환경에서는 금리 인상 프로그램이 좀 끝나갈 때쯤 되면은 주가는 그래도 반등하지 않을까 예전 같진 않아도 네. 그 이후는 뭐 하기 나름 아닐까 이렇게 네, 응원합니다. 그리고 뭐 관련된 규제들도 많이 완화가 돼야 되겠죠? 네, 규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핑계일 것 같고 네.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